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ODA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ODA 개념의 기초에 집계된 OECD의 통계를 활용해 해외 원조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의 공식 통계 홈페이지에서 디벨롭먼트 섹션으로 가면 누구나 ODA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국 화폐 단위뿐만 아니라 경상 달러 및 불변 달러 단위로도 집계가 되어 있어 해외 원조의 추이나 구성을 보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현재 2018년 개정 이후에 증여 등가액 기준의 통계도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추이를 알기 위해 개정 이전의 순 ODA 또는 순 지출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겠습니다. OECD의 ODA 통계에는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DAC의 전신인 DAG가 1960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미국 주도로 해외 원조가 이루어지던 1950년대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로 OECD 회원국인 원조 공여국에서 신고한 수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구소련이 제공했던 원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 위주의 ODA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 통계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ODA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DAC1과 DAC2A를 활용할 것입니다. 먼저 두 통계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AC1과 DAC2A는 모두 각 국가와 다자간 원조 기구가 제공한 해외 원조 금액을 연간 단위로 집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AC1은 어떤 나라가 해외 원조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 반면 DAC2A는 해외 원조의 집행 단계에서 공여국과 수혜국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A국이 Y라는 다자간 원조기구에 원조 기금을 제공하고 Y가 이 기금을 토대로 B국에 ODA를 제공했다면 DAC1은 이 ODA를 A국이 제공한 것으로 집계하는 반면 DAC2A는 Y가 제공한 것으로 집계합니다. DAC1과 DAC2A는 모두 공여자를 크게 세 가지, 즉 DAC 회원국, 다자기구, BDAC 회원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통계의 특징 때문에 DAC 회원국이 제공한 해외 원조의 집계치는 DAC1의 것이 DAC2A의 것보다 큽니다. DAC1의 DAC 회원국 집계치는 DAC2A의 DAC 회원국 집계치에 다자기구 집계치를 더한 것과 유사합니다. 다자기구의 원조기금이 대부분 DAC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선진국이 주도한 다자간 원조기구의 순 ODA 총계를 보려 한다면 DAC2A의 DAC 회원국 집계치에 다자기구 집계치를 더하거나 DAC1의 DAC 회원국 집계치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물가의 영향을 제거한 불변 달러 단위로 ODA의 추이를 그려본 것입니다. 1970년대에 증가를 계속하던 해외 원조가 1990년대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선 후 해외 원조는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순 ODA 총액은 2020년 달러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였는데 1960년에 약 380억 달러의 4배에 해당합니다. 순 ODA 총액을 공여국의 소득과 대비해서 보면 어떨까요? DAC1 통계는 각국의 GNI에 대한 순 ODA의 비율을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알려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DAC 회원국 전체의 GNI 대비 순 ODA는 1960년 0.51%에서 1970년대 초에 약 0.3%로 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0.2%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약 0.3%로 돌아왔지만 그 이상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유엔에서 공고한 GNI 대비 0.7%를 달성한 국가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 ODA 총액 중 DAC 회원국이 제공한 양자 원조와
다자기구가 제공한 다자원조가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둘을 합하면 100%가 되므로 다자원조의 비율만 그려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다자기구가 정비되었습니다. 1960년 2%에 불과했던 다자기구의 비율은 1977년에는 31%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추이하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보면 1970년대 후반에 다자기구의 역할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수원국의 분포 추이를 보겠습니다. OECD는 수원국을 크게 5지역, 즉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발도상국들이 몰려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율이 높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는 아시아의 비율이 40%대, 아프리카의 비율이 20%대로 상당한 차이가 난 적도 있지만 1970년대 말부터는 두 지역의 비율이 유사하게 추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원조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극동, 남중앙아시아, 중동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극동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동의 비율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늘었다가 종전 후 다시 줄었고 다시 냉전 해체와 함께 늘어 1990년대 말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비교적 준수한 경제 성과를 거두어감에 따라 아시아를 향한 해외 원조는 남중앙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해외 원조의 역사를 글로벌 차원에서 조감해 본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원조를 받고 준 역사를 알려주는 통계를 소개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